대출금리 폭탄이라.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이거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차란 떨어집니다. 2022년 4월에 죄송합니다. 4분기에 평균 대출금리가 5.73%였거든요. 4분기에. 그런데 그때부터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5% 수준이에요. 떨어졌다는 게 5.06%입니다. 2022년 1분기 3.56%에 비하면 대출금리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거 부담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잘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중소기업이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알테시의 습격,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쉬인이 온라인상으로 완전히 공습을 감행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지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소비를 덜 하잖아요. 중국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 국내 기업들은 점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자까지 높으니까 중소기업은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이리 움직여도 폭탄, 이리 움직여도 폭탄. 이게 가만히 앉아서 융단 폭격을 맞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융단 폭격이냐? 여러분 대출 연체율이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0.66%까지 올라갔습니다. 적지 않잖아요. 벌어서 이자 못 낸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많아진다는 것. 2017년에 0.48%였거든요. 이게 2021년에 0.27%까지 떨어졌었지만 지금 2024년 4월 0.66%. 난리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중소기업이 이자 못 낸다는 말도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상황이 진짜 어렵다가 현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출 내지는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최근 5년간 주요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등락폭을 보시면 2019년 3월에서 2024년 3월까지 비교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25.5%로 전 세계 1등입니다. 베트남이 20.4%, 중국이 18.2%, 일본이 16%예요. 미국은 좋잖아요. 지금. 미국은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2%로 떨어졌고요. 최근 5년간. 영국은 마이너스 7.9%예요.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8.6%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25.9%가 늘어났으니 이게 충격도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 보면 전부 다 코로나 팬데믹 때 통제 방역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죠. 물론 일본은 아닙니다만은 통제 방역을 해버리니까 기업이 최악의 상태로 몰렸어요. 빚내서 기업이 버티다가 결국은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폭이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죠. 최악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책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바람에 부동산이 폭등했잖아요. 2021년, 2022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 경기 침체와 부동산의 침체가 기업들을 옥대고 있고요. 기업들 자체도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벌어봤자 이자도 못 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조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심지어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보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1,006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631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그러니 중소기업이 빚 갚다 허리 휜다 하는 얘기를 넘어서서 빚 갚다가 포기한다. 빚 갚다가 그냥 파산할래.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시장에 엄청난 부담이고요. 그 부담은 현재 중소기업인들에게 빚더미 타격을 준다. 이자 폭탄 타격을 준다. 이런 말과도 저는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단단히 굳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하는 것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닥에 저는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코스닥에 투자를 하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에 저는요.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고 대형주만 투자하는 겁니다. 게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는 투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법인사업자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경제는 죄송하지만 진짜 박살이 났다는 뜻이에요. 저는 진짜 지금 같을 때 경계가 망가지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가만히 서 있지 마십시오. 서 있으면 땅이지만요.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도와야지 하늘도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돕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이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절망적이고 최악이라고 느끼겠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